오늘은 구성국 예천명의 본문 글씨를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자 별이 유. 자, 별이 유자는 앞부분에 실 사자가 있고 뒤에는 세 추자가 있습니다. 일단 실 사자. 다음 세추. 자, 여기 실 사자를 쓸 때 주의할 점은 요 두 개의 비침이, 두 개의 획이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안쪽의 공간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에 작고 밑부분이 큽니다. 즉 벌어지듯이 이렇게 섰습니다. 그리고 위에 덩어리가 좀 크고 밑에 덩어리가 좀 작은 느낌. 그리고 요렇게 내렸을 때 밑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끝부분은 너무 튀어나오지 않게, 어떤 분들은 이 점을 너무 크게 찍거나 위에 점을 너무 크게 찍어서 이렇게 기울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 끝부분을 잘 보시면서 점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세 추자를 보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기울기가 다릅니다. 여기에 기울기는 조금 눕히고 요거는 기울기를 좀 세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가로획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 첫 가로획은 조금 올리고 조금씩 내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격을 비슷하게 하시고 길이를 서로 다르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굵기도 마찬가지 밑부분에 조금 굵게 해주면 좋습니다. 밑에 공간이 조금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앞부분 실사보다 세 추자가 조금 긴 느낌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고들정. 항상 마무리 하실 때는 이렇게 둥글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요 고들정을 쓰실 때 공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요렇게 봤을 때 서로 비슷하게 해주시고 요 안쪽 면을 자세히 보시면은 거의 나란하게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안쪽으로 많이 넣어서 아랫부분을 너무 좁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은 바깥 면에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깥 요 선들의 요 부분을 조금씩 이렇게 모아 주셔서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이때 안쪽 면은 거의 나란한 느낌, 혹은 오히려 윗부분보다 아랫부분이 더 넓은 느낌으로 써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 삐침과 점을 할 때 이렇게 요 공간을 자세히 보시고, 이 삐침을 어떤 분들은 많이 눕혀가 쓰시는데 많이 눕힐 경우에는 밑에 공간이 너무 적어지고 이 공간도 마찬가지 차지하는 게 너무 작기 때문에 이 삐침은 좀 세워주시고 좀 빠른 속도로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좀 빠르고 뒷부분은 좀 천천히 써주시면 됩니다. 자, 굵고 가늘기 변화도 자세히 보십시오. 요런 획은 가늘고 요런 획은 윗부분보다 좀 굵지만 오른쪽 것보다는 좀 가늘게 써주시는 게 좋고, 오른쪽은 항상 좀 굵게 써주셔서
기울기가 올라간 만큼 무게를 약간 덜 주어주는 느낌으로 써주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 볼관. 꽤 복잡한 글자죠. 굵고 가늘기를 유의해서 써주십시오. 복잡한 글자를 쓰실 때는 조금 가볍게 써주시고 공간을 많이 좁혀주시면 좋습니다. 기울기도 유의하시고. 근데 글씨를 이렇게 쓰다 보면은 획이 많은 글씨보다 획이 적은 글씨가 쓰기가 더 어렵습니다. 균형 잡기도 어렵고. 자, 세우고 난 다음에 길게 빼주시고. 자, 점을 찍을 때 항상 둥글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볼관자. 예전에 제가 처음 구성 예천명을 임사할 때 이 볼관자가 안 돼서 많이 썼습니다. 굉장히. 근데 이래 복잡한 글자들, 즉, 글씨 안에 많은 그 부분에 어떤 글자들이 많은 것. 이 볼관자를 쓰면은 초두도 있고, 입구자도 있고, 세주자도 있고, 그리고 볼견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글씨를, 자신있게 쓸 수가 있으면은 다른 글씨들이, 훨씬 더 쉽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글자들은 아주 많이 써가지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초두를 쓰실 때는 이 부분이 서로 나란한 느낌을 주고 안쪽은 이렇게 모인 느낌입니다. 입구자나 볼긴자 있는 눈목자 모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나란한 듯 하면서 아닌 느낌. 그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자면 착시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착시 현상을 서예에 잘 이용을 하면은 글씨를 한층 더 재미있게 해주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을 잘 신경을 쓰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입구자를 쓰실 때 위에 초두의 기울기와 비슷하게 같이 올리십시오. 약간은 내려가는 느낌이 들어도 되는데 거의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 공간을 유의해서 써주십시오. 이 공간. 특히 이 부분을 공간을 많이 띄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거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누어 준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이 공간을 좀 좁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공간은 조금 여유를 두고 남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빗침을 할 때는 너무 기울기가 누워버리면 이 빗침과 세로획 사이의 공간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여기 위에 공간과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그 생뚱맞게 떨어지는 느낌이 들겠죠. 이 빗침이. 그 앞부분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세추차의 빗침을 길게 뺄 수가 있습니다. 위에 별이 U자 같은 경우에 앞부분에 변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짧게 넣는데 이 부분은 길게 뺀 것입니다. 그리고 요 볼견자 쓰실 때는 마찬가지 기울기를 비슷하게 공간 분할을 잘 해주십시오. 그리고 앞부분보다 뒷부분을 많이 길게 해서 이 부분의 허전한 공간을 메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 빗침 위치 마찬가지 눕히면은 요 공간이 허해지기 때문에 조금 세워주시고 뒷부분의 공간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글씨를 좁혀 주셔야지 뒷부분을 시원하게 이렇게 부합구를 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 위치를 자세히 보십시오. 끝부분과 뒷부분을 봤을 때 앞부분과 뒷부분을 봤을 때 뒷부분이 살짝 들린 듯한 느낌으로 써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여선육. 자, 여선육자 같은 경우에 획이 단순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조금 굵게 써주시면 좋습니다.
정점을 찍어주시고 놓고 세우고 가볍게 누르면서 펼쳐질 수 있도록. 자, 마무리는 항상 둥글게 모아주셔야 됩니다. 자, 여섯 육자 쓰실 때 요 획을 아주 튼튼하게 써주시면 좋고, 우리가 처음에 붓을 놓으실 때 좀 작게 놓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작게 놓고 난 다음에 붓끝을 중심을 찾기가 쉽습니다. 너무 크게 나와버리면 붓끝의 중심을 찾기도 어렵고 붓이 펼쳐지는 현상이 없기 때문에 붓털 전체의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해설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붓을 펼치고 모으고 또 굽히고 세우는 것에 의해 가지고 글씨에 어떤 탄력이 생기기 때문에 굵고 가늘기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자유자재로 구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음에 붓을 놓으실 때 작게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쓸 때 보면은 역입을 안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역입은 우리가 아주 가볍게 살짝 준비 동작처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공중에서 해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역입을 너무 굵게 해서 붓을 처음 놓을 때 흐트러지게 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더 많습니다. 역입이라는 것은 획과 획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동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중에서 해도 되고 아주 작게 해주시는 것이 해설을 쓰실 때에는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역입은 공중에서 해주시고 나중에 가서 어떤 역입을 글씨를 쓰면서 아주 가볍게 살짝씩 해주시면은 글씨가 한결 더 멋있는 글씨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 여섯육자 쓸 때 여기에 중심을 보면은 앞부분보다 뒷부분이 살짝 넓은 느낌으로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울기가 올라갔기 때문에 왼쪽 점보다 오른쪽을 조금 크게 해서 올라간 만큼의 기울기를 떨주어서 균형을 잡아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항상 붓을 모으는 데 신경을 쓰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 해년 처음에 삐침을 조금 세우듯이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울기는 가볍게 올려주세요. 키가 큰 글씨이기 때문에 위에 가로 획을 처음부터 너무 길게 하면은 보기가 싫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대성이 있습니다. 글씨는 키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날씬하게 써주면 키가 크게 느껴집니다. 즉 내가 키를 키우는데 이 가로 획을 만약에 길게 해버리면 이 가로 획과 세로 획의 비율에 의해 가지고 세로 획을 길게 하더라도 짧게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좀 짧게 해주면은 이 부분도 길게 보이고 또 마찬가지 다리도 훨씬 더 길게 빠지는 듯한 느낌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길고 짧고 굵고 가늘고 이런 것들은 서로 상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서 가로 획이 3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 획의 머리가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살짝 놓으면서 가볍게 눌러가지고 밀어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아주 작게 놓는 것이 있고, 조금 더 크게 놓는 것이 있고, 기울기가 조금 완만하게 조금 눕히는 경우도 있고, 조금 세우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짧고 길고 요거를 자세히 보시고, 기울기를 이렇게 올린 만큼 밑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길게 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만맹. 작게 놓고 세우고 기울기 올려줍니다. 요 삐침은 너무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조금 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뒤로 살짝 빠지게 이걸 해주시고, 놓고 세우고 펼쳤다가 다시 모이게. 자, 요 맹자의 구도를 보면은 이렇게 삼각형의 구도입니다. 이 글자가 윗부분을 좀 좁게 써주시고 밑에 가로획을 길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울기를 좀 올리고 세워주셔야지 위에 공간이 좁아집니다. 이거를 너무 평평하게 하거나 그리고 요 비침을 너무 눕혀버리면 넓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여기에 공간을 좁히기 위해서 살짝 올렸다가 요 비침을 세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들자자요 중심을 보면은 요 부분이 뒤로 살짝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 등분을 잘 해주시면 좋습니다. 기울기 올렸다가 조금씩 내려오는 느낌이고 안 공간을 유의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쪽 면과 이쪽 면은 너무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살짝만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해주시고 바깥쪽 면은 많이 넣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여름하. 만맹자의 여름하자는 맹하인데 맹하는 초여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력 4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우고 모으고. 자, 이 공간이 좀 넓을 경우에는 양쪽을 이렇게 띄워가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붙지 않게 놓고 세우고 가볍게 누르면서 가고. 자, 이 비침은 좀 눕힙니다. 자, 다음 비침은 위에 거보다는 세워서 하시면 됩니다. 자, 파임이 길게 나올 수 있도록 세우고 누르면서. 자, 글씨에 있어서 각도는 어떤 획의 어떤 성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 놓을 때 각도를 자세히 보시고 요 기울기도 잘 봐야 됩니다. 요 부분에 비침을 많이 눕히는 분이 계신데 눕혀버리면 밑부분에 눈목자가 앞쪽으로 많이 쏠리게 됩니다. 하니까 요 부분을 좀 세워서 써주시고 안쪽 면 역시 나란한 느낌을 가지면서도 변화를 줄 수 있게 해주시고 비침이 두 개가 나란한 경우에는 서로 향하는 방향을 조금씩 달리해서 변화를 꾀하면 좋습니다. 자, 파임은 어떻게 보면은 이 비침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파임 처음 연습할 때 그 머리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머리가 없이도 잘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은 이 부분의 끝을 잘 모았기 때문에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끝이 중요합니다. 비침이 뾰족하다고 해서 손목을 써서 날리거나 해버리면 다음에 연결을 할 때 다음 획에서 제대로 힘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뾰족하게 모여야 되고 이렇게 뾰족하게 모이면서도 힘이 있게 쓰기 위해서는 윗부분에 잘 세워서 그 방향을 확실히 바꾸어 주면서 써주셔야지 이 부분이 잘 나옵니다. 그 점을 유의해서 써주십시오. 다음 갈지. 갈지자가 의외로 많이 까다로운 글자입니다. 자, 요 점을 좀 크게 찍어주시고 놓고 세우고 붓끝을 향해서 힘을 실어주면서 가줍니다. 놓고 세우고 식으로 놓고 세우고 모았다가 다시 펼쳐지면서 순차적으로 굵게 해주시고 세우고 누르면서 굵게 다시 순차적으로 붓을 모아 나갑니다. 자, 이 갈짓자를 쓰실 때는 요 안쪽 공간을 좁게 하고 밑에 공간을 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 획들의 머리 부분의 각도를 자세히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점의 위치는 요게 중간 지점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요 어깨 부분에서 파임이 뻗어나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파임을 좀 길게 처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느 정도 비율을 잘 봐야 되는데, 이렇게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반을 그어서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비슷한 느낌으로 써줍니다. 그리고 이 끝이 향하는 지점이 어깨 부분에 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 빗침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밑쪽으로 해서 마치 이 어깨 부분이 탈골된 듯한 느낌을 주는데, 이런 거는 좀 불안해 보입니다. 항상 여기에 연장되었을 때 연결되어서 쓴다는 느낌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끝이 향하는 부분이 요 어깨 부분 뒷부분을 향하고, 요 끝이 향하는 곳이 요 밑부분을 향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달월. 자, 달월자는 형세를 주의해야 됩니다. 놓고 세우고 누르면서 거의 똑바로 내려오다가 밖으로 살짝 빠지는 느낌으로 기울기를 올려서 놓고 작게 놓고 세우고 위에서 아래로 누르면서 붓이 펼쳐졌다가 다시 모였다가 다시 펼쳐질 수 있게 놓고 세우고 가볍게 붓끝 쪽으로 누르면서 붓을 모아줍니다. 이 기울기를 윗부분과 비슷하게 살짝 올려주시고 공간 분할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밑부분의 공간은 크고, 자, 이 부분을 좀 크게 처리해 주시는 게 좋고, 이 부분은 좀 짧게 해 주십시오. 거의 내려올 때까지는 거의 나란한 느낌입니다. 나란히 내려오다가 밑에서 살짝 굽어지게 해 주시고, 구양순의 글자의 어떤 특색은 이렇게 형세에 있어서 배세를 유지하는 느낌입니다. 배세는 서로 등지고 있는 형세인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글자에 긴장감을 더해주고 치밀한 어떤 결구성을 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획과 획이 붙는 자리는 잘 보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애매하게 붙이는 것도 아니고 띄우는 것도 아니게 하는 분이 계신데, 거의 이런 식으로 딱 붙이거나 띄우더라도 확실히 나중에 띄우고 싶을 때는 띄우더라도 확실히 띄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요 붙는 부분을 유의를 하시고 요 각 처리가 중요합니다. 이 각이 보기에 크게 보인다고 해서 처음부터 놓는 것을 크게 놓는 분들이 계신데, 붓을 처음에 놓을 때 크게 해버리면 놓고 난 다음에 세우고 누를 때 탄성을 그만큼 잃고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가로 획에서 붓을 한번 정리를 해서 모아주고 처음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아주 가볍게 놓아주셔야지 이 탄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유의를 하시고, 갈고리 같은 경우에는 구양수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길게 됩니다. 길게 된다는 것은 붓이 둥근 상태에서 붓을 펼쳤다가 다시 모은다는 것이죠. 이 밑부분을 잘하기 위해서는 윗부분에서 확실하게 세우고 눌러주면서 가줘야 됩니다. 많이 연습하셔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손의 감각이 어느 정도 익숙하게 익을 때까지 많이 반복을 해주시고, 제가 쓰는 것을 자세히 보고 연습을 해주시면 어느 순간에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임금황. 우리 구성 예천명에 보면은 본문 중간중간에 글자가 비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 한 칸을 비우는 것은 보통 뒤에 황제가 있을 때 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황제에 대한 어떤 예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 임금 황자 첫 비침의 각도가 중요합니다. 첫 비침이 너무 눕지 않게 세워서 서주시고, 안쪽 면 나란한 느낌으로 서주면 좋습니다. 바깥쪽 면은 안으로 이렇게 모이는 느낌으로 서주시고, 이 어깨 부분이 견실하게
접힐 부분을 유의하셔서 써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살짝 밑부분이 나오고 뒷부분이 살짝 나오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임금왕자, 밑에 임금왕자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앙평부를 이룹니다. 앙평부. 앙은 위로 향하는 듯한 느낌이고, 평은 평평한 느낌, 그리고 부는 밑으로 구부러지는 느낌입니다. 각을 조금씩 다르게 써주시고, 자, 요 세로획 안쪽에 있다고 해서 처음에 놓고 세우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가로획 하고 난 다음에 작게 놓고 세우고 가볍게 누르면서 가주셔야지 다음 획에서 잘 할 수가 있습니다. 획은 하나만 잘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 점 한 획을 소홀히 하지 않고 어떤 과정을 다 밟고 난 다음에 가는 연습을 해 주셔야지 나중에 글을 더 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자, 임금제. 자, 임금제자 점을 처음에 놓을 때 작게 놓고 세우고 가볍게 누르면서 펼쳤다가 좀 굵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작게 놓고 세우고,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밑에 다리를 길게 하기 위해서 가로 획을 조금 가늘게 써주면서도 기울기를 좀 올려줍니다. 붓을 이렇게 모아주셔야지 여기서 연결해가지고 쓰기가 좋습니다. 뒷부분의 공간을 좀 넉넉하게 길게 써주시고, 밑에 있는 수공근자는 다리를 길게 하기 위해서 이 몸통을 조금 짧은 듯한 느낌으로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놓고 세우고 가볍게 누르면서 가늘어졌다가 다시 살짝 굵어지게. 자, 임금제자는 여기 보면 다리가 길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울기를 살짝 올려주시고, 앞부분의 공간보다는 뒷부분의 공간이 넓다는 거 유의해서 봐주십시오. 항상 붓을 놓을 때의 자리, 그 부분을 유의하시고, 요 향하는 방향은 다음 획으로 향하듯이, 어떤 분들은 밑으로 내려가지고 전혀 다음 획과는 관계가 없게 가는 분이 계신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획과 획이 떨어져 있더라도 어떤 기운은 연결된 듯한 느낌으로 써주시면 좋습니다. 각을 놓는 거는 약간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게 하는 것들은 이 끝부분에서 붓을 제대로 모았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처음에 놓고 난 다음에 마무리해서 붓을 원래 상태대로 뾰족하고 구부러지지 않는 상태로 가지런한 상태로 만들어 주셔야지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는 선들은 앞부분 마지막 앞에 획의 마지막 부분을 유의를 하시면 됩니다.